윤석열이 마지막까지 본인을 지켜주는 오른팔인 최상목을 결국 내쳤습니다. 최상목도 이게 뭔가 싶나 봅니다.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본인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건을 주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의 야당의 질타를 받긴 했습니다. 최상목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해당 문건의 전달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불렀고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 자료라고 건네줬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 등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문건 내용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상계엄인데 대통령 지시를 부총리가 안 받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를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탄핵 재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일어날 우리나라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에 대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사실상 동조한 것입니다. 이미 상식과 소신을 가진 자들은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최상목을 비롯한 국힘과 내란 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 아닙니까? 윤석열과 함께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쪽지, 최상목 대행이 계엄 선포 직전 받았다는 이 쪽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 나온 최 대행은 당시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부르자 곧바로 옆자리의 실무자가 쪽지를 건네줬다고 밝혔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 이른바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대통령 지시 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그 내용을 봐도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라고 조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날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요, 하셨습니다. 제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고요. 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정부 네. 질문에서 12월 13일자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건네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기재부 네. 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라 생각하고 그 자료를 받았고 내용은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지시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건넨 건데. 그 기재부 당시 장관하고 따로 별도로 불러서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외환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외환시장을 길게 모니터링하느라고 아니 예 아니오식으로 정신이 답변해 없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 없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은 준 적도 없고 뉴스 보고 메모의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지시 문건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권한대행 것만 뉴스 보고 알았다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 제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1급 회가 끝날 때쯤 1시 한 50분경이라고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시에 묻겠습니다. 확인이 내일 제가 됐었습니다. 네, 긴 발언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아니 그 적시되어 후에 있습니다. 보셨으니까 언론 보고 네, 언론은 봤습니다. 네. 제가 그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묻는 정확히 겁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12.3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강하게. 네. 만약 윤석열이 주장하는 대로 또는 김용현이 주장하는 대로 재경부 내에 둘 수 있는 관료 조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열 수 있게 돼 있는데 당신은 국회가 열려 있었고 또 국회 당연히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권한대행께서는 서울법대를 나오셨으니까 헌법 정도는 익히 숙지하고 계시겠죠? 그런 절차는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계엄에 예, 아니오면 얘기해 주시기 반대를 바랍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3 말씀드립니다. 비상계엄은 어느 모로 봐도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탄핵 관련된 부분들은 국회에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3자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묻습니다. 권한대행의 지휘에서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대통령과 동등하게 부과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 존중을 결정이 한다.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네, 말씀드릴 수가 존중을 없습니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명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당연하겠죠. 않았으니까. 네.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자,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네.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현명한 네, 결정을 하기 중대한 위해서 결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고를 쟁점에 했다면은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충실한 자세이라면은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이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변인 그 변호인 측에서 저를 특전사령관이 요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아니라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어저께 우리 국민의힘 임모 의원이 저를 엮어서 이것은 해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과 저가 근무연이 있어서 연합사에 참모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연합사령부에 근무할 때 특전사령관은 지구사 참모를 했고 용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근무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참가한 여기 정인들 중에 80%는 저희 다 같은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임종덕 의원은 저랑 가장 근무연이 많은 그 마무리하세요. 빨리. 예. 1분 마무리해 주세요. 임종덕 의원은 제가 전략사정할 때 전략과장으로 1년 근무 직속부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5번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해유가 안 됩니다. 맨날 저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을 직속부하로서 1년 근무했고요. 해유가 안 됩니다. 한기호 의원 해유됩니까? 강선원 의원은 지구사령관 할 때 작전통제부인 항작사 참모장 부하였습니다. 해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당시 6개월 정도 용인에 있고 용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각종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둔갑술을 저가 부려서 해유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그구들이 저 이름만 거론하면 조회수가 높으니까 일부러 그 여당 의원들은 저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전회의를 좀 복원하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님, 네. 서부지법 폭동 1월 19일 날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서부지법 폭동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뭐 그날 새벽 1월 19일 날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네,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은 거는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112 신고가 새벽 3시 13분에 있었는데 6시간 3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알기는 그 전에 한 시간 정도 전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 1시간 전이라도 한 5시간 반 전에 후에는 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그때 서부 지법 폭동 날 때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새벽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어떤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은 경찰청과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관련된 네,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전에 내란숙의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늦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12상 계엄 전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하고 일체 통화한 적 없습니까? 그 전에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네.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 12월 3일 날. 12월 3일 9시 55분 정도에 대적견실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9시 55분요? 네, 그 전에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쪽지를 줬고 F4 회의 소집은 몇 시에 했습니까? 한 10시 한 40분 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그 네 명에게 전화했습니까? 아니고 제가 제 비서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요. 소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4 회의 한 내용이 뭡니까? F4 회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준 쪽지 문서를 예비비 확보를 위한 회의로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지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예비비가 써 있던데요.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그 그래서 안전 조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절대 F4 아닙니다. 회의는 몇 분간 진행됐습니까?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1시간 했으면은 11시 40분에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11시 30분, 40분 정도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일청사로 옮겨가서 저희 기획재정부 1급 회의를 했습니다. 1급 회의 할 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1급 회의의 내용은 일단 도착을 해서 제가 그 계엄 때 있었던 용산에서 있었던 상황과 그다음에 F4A 내용을 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계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겠다. 그렇지만 한원 총재가 만류를 했다.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계엄과 관련된 어떤 사항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1급 회의를 해서 계엄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회의란 말입니까? 아니면 일단 그렇게 계엄에 대한 회의를 수행을 시작했다는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회의였습니까? 그러면 그 성명서 낸 거 있습니까? 성명서는 내진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급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의를 하면서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회의를 몇 시간 한 거예요? 회의를 그것도 한 4, 50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가 몇 시에 진행됐는데 제가 1시 정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해제 결의안이 네, 통과 결의안 통과된 게 1시 정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는 1시 전에 시작을 해서 1시 한 4, 50분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뭐 했냐면 저희가 아침에 그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과 자료를 갖다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F4A를 아침 7시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7시에 하기로 될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증권시장을 아침에 오전을 여냐 오후를 여냐 아니면 닫느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된 시간은 몇 시였죠? 비상계엄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시 좀 넘어서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F4일 끝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7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포 회의를 끝나고 아니 F가 아니고 1급 회의를 끝나고 1급 회의가 그럼 몇 시쯤 끝났나요? 1시 50분, 2시 좀 다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뭐 하셨나요? 집에 가서 그 2시 한 반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7시에 F4A가 예상되어 있고 2시까지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시장이 낮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4A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시장 모니터링 같은 것을 했습니다. 네. 실제 이때는 국가 비상 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결의안은 네. 통과됐지만은 네.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서 하고 이때는 세계는 이미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은 솔직히 직무유기죠.
아니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초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그 무슨 당시에는- 지시를 했는지 봤을 거 그럼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니 전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줬?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어느 간부한테? 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그럼 그걸 언제 다시 받았어요? 그게 저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 개헌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네. 제공한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네, 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됐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면 아니 됐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님이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갖고 계시죠? 당연히. 예, 당연히 갖고. 김주현 민정수석에서도 갖고 계시죠? 김태호 1차장님도 갖고 계시죠? 위기관리센터 오중령님 나와 계시죠? 예, 오중령입니다.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진동 차장님? 예, 검사님. 비아폰 갖고 계시죠?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헌재에서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PPT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그때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놓여 있었습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으니까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나 예. 이것이 제가 우리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저희가 수사기관에 예. 예.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당시에 11명 참석자 중에 그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 전부 다 반대하고 예. 걱정하고 예. 대통령께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하고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간 공문입니다. 이게 왜 보냈냐 하면요. 아시겠죠? 원래 국무회의를 하면 당연히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회의록이 없다. 의안번호가 없다. 안건번호가 없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낸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용현이 헌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보면 두 번째 가항 보면 시작 시간 보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5분 한 거 맞죠? 저는 이 내용을 상당히 후에 보게 됐고 예. 행안부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최종적인 이런 모든 것의 정리는 행안부 그렇죠. 의정관이 정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해제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됐고요. 의안번호도 2123호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침도 있어요. 제출자도 있어요. 제출 연월도 있어요. 그 전에 12월 3일 날 한 국무회의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이거는 제가 직접
그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해제를 해라.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